네, 자 오늘은 유럽 신혼여행 허니문 준비하시면서 가장 또 고민되는 부분이 호텔이잖아요, 호텔. 네네. 그래서 지난 시간 뭐 열차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쇼핑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영상들 많은데요. 일단 호텔 일단은 뭐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면은 어쨌든 유럽 자체가 도시 자체가 그죠, 네.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은 기본적으로 이제 달걀 후라이처럼 생겼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TV나 SNS 보는 유럽은 대부분 그 노른자 안에 있는 가장 중심 역사지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네. 그 역사지구는 어쨌든 한 100년은 넘은 거죠. 100년은 훨씬 더 됐죠. 대부분. 그러니까 최소한 네. 최소한 100년은 넘고 뭐 로마 이런 데는 뭐 훨씬 더 오래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우리가 그 노른자 역사지구 안에 있는 호텔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제 한 100년은 됐다라는 거죠. 네. 도시는 훨씬 당연히 오래됐고.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에서 200년, 건물 자체는 르네상스 시기, 바로크 시기, 400~500년 전에 지어졌지만 그 건물이 호텔 기능을 한 게 예를 들어서 뭐 50년, 80년이라고 보면 어쨌든 간에 건물도 오래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음도 안 되고 그다음에 면적도 좁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지역에 따라서 히터도 잘 안 되고 뭐 냉난방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네. 엘리베이터도 정말 가방 가지고 수화물 가지고 타면은 몇 명 타지도 못하고 진짜 옛날 건물은 그죠? 그 영화에 나오는 쇠창살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아직도 있고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심지어 없는 호텔도 있고 네네. 그 다 손으로 들고 가든지 일하시는 분이 들어준다든지 그런 참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유럽 허니문들이나 신혼여행이니까 일반 그래도 배낭여행객처럼 민박집에 주무시거나 뭐 투어리스트급으로 명명하는 그런 저가형 호텔 혹은 베드 앤 블랙퍼스트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또 뭐 여관 정도 되겠죠. 네네. 뭐 베드 앤 블랙퍼스트 그래서 여러 가지 숙박 요즘 또 에어비앤비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허니문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 3성급에서 4성급 정도 네네. 뭐 5성급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지만 뭐 이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있어도 너무 비싸니까 네네. 최소한 이제 뭐 4성급 근데 이제 그게 또 별의 어떤 등급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노른자 안에도 핵심 노른자 아니냐 노른자와 흰자 사이냐 또 흰자에 있냐 따라서 이게 또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얘기할수록 지금 긴장되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아이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다 해보시고 저한테 되게 난감한 상황에서 던지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대본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호텔에 대한 기준을 이제 이 소비자분들이 좀 잡는 게 좀. 근데 물론 기준이 방금 얘기한 대로 쉽지는 않아요. 뭐 노른자와 흰자 사이에 걸쳐 있는 가격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같은 가격이면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뭐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뭐인 거죠 그러면 호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유럽은 호텔이 메인 인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네네. 사실 이제 호텔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이제 지역을 보고 가는 지역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뭐 동남아가 됐든 뭐 하와이가 됐든 뭐 몰디브가 됐든 네. 이런 이제 휴양지를 갈 때는 사실은 이제 숙소에 이제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숙소를 보고 선택을 한다면 그러니까 유럽은 그 사실 이게 숙소 대신에 네. 그 여러 포인트의 도시들을 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셀렉을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숙소의 비중을 그렇게 높게 잡을 수도 없고요. 네네. 높게 잡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성에서 5성급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의 컨디션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오래됐기 때문에. 네네. 그게 단지 이제 뭐 좀 서비스가 좋아지고 네. 이게 이제 뭐 컨디션도 물론 좋아지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서비스가 좋아지고 우리의 헤리티지 역사와 전통 맞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호텔은 이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선이 당연히 있죠. 네네. 허니문이니까. 그렇죠. 그 선만 넣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갭만큼의 비용을 차라리
그 이제 먹는 거, 네네. 아니면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투자하는 게 좀 합리적인 소비지 않나 유럽은. 네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고 이제 어떤 그 포괄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얘기처럼 이제 3, 4성급 정도면 충분하고 네. 그다음에 유럽 허니문을 우리 여러분들이 상담하면서 시차를 언급하는 여행사 담당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저녁 7시, 8시 되면은 한국 시간으로 밤 새벽 3, 4시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호텔의 어떤 기능이 정말 잠만 자고요. 그다음에 아까 5성급 주무신다고 해도 서비스적인 차이가 동남아나 그런 휴양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체감하기에는 체감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식이 좀 퀄리티가 좋다든지 뭐 그것도 같은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안에서 사실 좋아봐야 뭐 냉동 과일 나올 거 생과일 나오는 거고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다이나믹한 차이는 없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통, 네, 그죠. 위치. 네네. 어차피 이제 패키지 여행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흰자에 있으면 같은 100원을 내더라도 노른자에 있는 호텔보다 시설이 훨씬 좋은 거고 그죠? 네네. 근데 그들은 차량들이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제 자율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노른자 안에 있어야 되겠죠. 네네. 같은 100원을 주더라도 시선은 훨씬 떨어지고 뭐 건물 자체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할 말 엄청 많은데 그런 오래된 건물에 대한 그런 거. 근데 어쨌든 간에 교통. 왜냐 그러면 유럽은 이제 노른자 위주로 해서 우리처럼 신도시처럼 이렇게 그 바둑판 모양의 교통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거미줄처럼 그죠? 중앙에 이제 중앙역을 기준으로 뻗어 나가는 식의 도로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지하철이나 뭐 시내버스나 또 중앙 기차역 이런 것들하고 인접해야 되는 그 안에서 이제 3성급이냐 4성급이냐 네네. 약간의 그 어떤 서비스적인 차이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한 3성급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고요. 그래도 허니문이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한다면 이제 4성급 네네. 그런 식으로 좀 주무시고 그다음에 뭐 대도시 기준으로 이건 또 그런 건데 또 스위스나 그죠. 또 일부 지역들이나 또 네. 소도시들은 또 이렇게 좀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 한번 뭐 네. 의견이 있으면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죠. 뭐 일단 이게 좀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특히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스위스는 결국 이제 도시보다는 자연 경관이 메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호텔 뷰가 중요하죠. 네네. 호텔 뷰가 중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가능하면 네. 이게 물론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는 너무 춥기도 하고 네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안 해드리긴 하지만 네. 안 해드린다기보다 못 해드리는 거죠. 네네네. 저희가 이제 그 그랜드발트라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제 알프스 중앙에 있는 중턱에 있는 네. 그 작은 마을에서 1박을 산장 호텔에서 사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기 예약을 하시면 네네. 이제 아이거뷰 호텔이라든지 그렇죠. 또 이런 곳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그 아델보덴이라는 데서 좀 온천을 쓸 수 있는 네. 뭐 이런 호텔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좀 테마가 있는 지역에서 테마가 있는 호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시내 호텔들이 네. 하룻밤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0원이라고 치자고요. 네네. 그러면 방금 아델보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은 그런 것도 많잖아요. 파리에 에펠탑 뷰가 보이는 네네네. 호텔로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뭐 풀만 호텔이나 일부 또 유명한 호텔들 있잖아요. 베란다에서 에펠탑이 보이고. 네. 그러면 딴 데서 100원이면 되는데 그 호텔을 하루를 위해서 400원, 500원을 쓰는데 근데 하루가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오후 2시나 3시부터 체크인이 되고요. 네. 어차피 또 투어하고 저녁 먹고 보통 들어가는데 그 다음날 체크아웃이 어쨌든 11시 전에는 보통 하잖아요. 그럼 2박도 아니고 3박도 아니고 1박을 위해서 또 꼭 그런 호텔을 결국 SNS 때문일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네네네.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는가요? 아까 아델보델처럼 그 왜 스위스 경관에 사진도 뿅 찾아서 띄워드릴 텐데 네네네. 뭐 그 풀장도 진짜 조그만 풀장인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놔서 그런데 네네. 또 그 호텔을 찾아가는 과정도 기차 그죠. 타고 시내버스 타고 또 뭐 왔다 갔다만 해도 너무 번거로워서 이 손님들이 또 수화물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 네네. 보면 이게 과연
3배, 4배 이상의 비용을 주고 갈만한지 이거는 이제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절대 저는 절대 물론 그 호텔에서 파리에 있는 동안 4박 5박을 다 그 호텔에 있는다면 모르겠어요. 그 여정 자체를 진짜 네네. 돈을 많이 써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로 에펠탑 뷰가 네. 보이고 네. 스위스 호텔 할 때 좋아 나는 호텔에 몰빵 하겠어. 몰빵이란 표현. 호텔에 투자를 하겠어. 그러면은 네. 그냥 정말 하룻밤에 4, 50만 원 하더라도 그게 아닌 이상 1박 하기 위해서 결국 남들이 유명하고 좋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면 내가 그에 대한 어떤 하나의 기록이 되니까 네네. 하룻밤에 그러니까 그 하루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1박 하루 굳이 그 수고스러움을 해야 되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3박 4박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네네. 이제 또 의외로 뭐 1박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허니문들은 시간을 많이 못 내니까. 맞아요. 그리고 스위스나 이런 데는 또 호텔비도 그렇고 물가 자체가 비싸니까. 네네네. 저는 사실 절대 차라리 적당한 호텔에 주무시면서 오히려 더 맛있는 요리를 드시거나 혹은 뭐 부모님 선물을 좀 사시거나 아니면 본인들 그죠? 네네. 경험에 좀 투자를 하거나 네. 유럽은 또 문화를 체험할 것도 많잖아요. 그죠? 네네네. 어떤 공연을 보거나 그게 오히려 좀 더 저는 이제 제 의견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최 차장 의견은 좀 어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해본 입장과 이제 안 해본 사람은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결혼이라는 게 저도 이제 해보니까 또 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지나고 나면 이제 본전 생각나는 것도 많아요. 지나고 나면. 그렇죠. 네, 근데 당시 해봤으니까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안 해보면 또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무조건 반대하진 않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당연히 그런 이제 좀 어차피 이제 다 로망이니까 네네. 이제 내가 시간과 여유가 되는 선에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특히나 저는 이제 뭐 이게 좀 과하다 싶은 거는 네네. 있어요. 그런 거. 아, 뭐 그렇죠. 빌레고나그나 네. 빌라보네가 뭐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스위스의 사실. 호텔이죠.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기도 하고 예약도 너무 사실 안 되고. 예약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이건 현실적으로 네. 좀 아닌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 사실 그렇죠. 이게 무리해서 이제 에펠탑 보이는 그 일바. 사실 저는 이제 뭐 해보진 않았지만 네네. 대충 알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네, 저야 맞아요. 뭐 다른 경험들이 있으니까. 네네. 하지만 이거를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떠오르는 항상 신부님들의 로망이었지만 신랑님들의 로망이 또 있어요. 치고 올라오는. 뭐예요? 유럽 축구 직관이 예전에는 사실 이제 한국 선수들이 네. 좀 경기를 보기 힘든 곳에 많이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런던이 이제 이제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그리고 막 이래저래 이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이제 또 있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축구 티켓을 이게 뭐 한 장에 뭐 싸면 50만 원이고 빅게임은 네네네. 1인당 네. 또 비싼 거는 막 한 100만 원 이상도 해요. 그래요? 네. 이제 그런 투자를 또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제약이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맞아요. 축구는 주말에 대부분 경기가 있고 네. 뭐 컵 대회 이런 게 중간중간에 있지만 이거는 내가 1년 전에 예약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게 아니 날짜를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네, 있죠. 어려움이 있죠. 최근에 사실 실제로 이제 경기 이제 출발하기 얼마 전에 경기 일정 바뀐 거를 그래가지고 막 고생하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또 다른 지역 투어를 웃돈 주고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네네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이때밖에 할 수 없는 경험이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애 낳고 이래 보니까 네네. 이게 또 못 가요. 지금 아니면 또 유럽을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원하시면 해보시라. 네. 하지만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은 또 두 분이 지셔야 된다. 이게 뭐 기회 비용이 되었든 그죠. 시간이 되었든 이게 이제 좀 그냥 이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들은 해드리지만 네. 이게 이제 꺾을 수 없는 분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뭐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유럽을 가실 그죠,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네. 물론 이제 저도 뭐 무조건 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선택권을 줘야 되고 맞아요. 정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네. 했는데 그 지인들이나 아. 후배들에게는 네네.
뭐 정말 유럽 축구 때문에 유럽을 간다, 허니문을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요소로 보면 그죠. 그게 좀 이제 뒷순위로, 후순위로. 그죠. 왜냐면 맞아요. 유럽 자체도 너무 흥미로운 게 많고, 네네. 뭐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네네. 문화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런 분들은 아예 축구를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아예 네. 보면 안 되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오로지 이것 때문에 야 나는 여기 가기 싫지만 네. 이것 때문에 간다 이런 네. 분들은 봐야 되는 게 맞지만 네네.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예 배제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뭐 주제가 약간 축구로 샜지만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이 축구도 나중에 한 편 나오겠는데.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호텔 같은 경우도 우리 최 차장 의견은 이제 뭐 개개인마다 또 가치관이나 그죠. 비중이 다르고 네. 그 허니문의 어떤 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뭐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이제 개인 의견은 뭐 평생에 한 번이라면 네. 뭐 거기도 이제 여력이 된다면 그죠. 여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런 거예요. 여력이 되면은 그럼 3, 4박 다 하지. 그거 뭐 1박 잠깐 할래 그런 의도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뭐 정답이 있는 주제는 아니니까 네네. 단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한 8년 정도 가이드를 하고 이제 크루즈 전문 인솔로서도 굉장히 VIP 고객들을 많이 모셔보기도 하고 네. 뭐 회장님 연예인도 모셔보기도 하고 아주 옛날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자료가 활용 컨텐츠가 이렇게 활용될 줄 모르고 그런 사진들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리긴 했는데 네. 가수 백지영 씨 사진 얼마 전에 찾은 건 있는데 그 어쨌든 간에 좋은 호텔도 자보고 정말 좋은 고급 요리도 그 손님들이 아니면 못 먹어볼 수준의 제 개인적으로 그런 데서도 자보고 먹어보고 이제 간접 경험을 많이 했지만 이 정도 비용이면 그러니까 아직 제가 그 깜냥이 그때는 안 됐던 거죠. 내 깜냥이 그러니까 내 수준이 그래서 그게 그 수준이라는 게 그 음식과 숙소를 즐길 수 있는 수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준 이런 거를 기준으로 저는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호텔은 이제 그래서 저는 아까 의견대로 이제 3.5성에서 4성 정도 4성 정도고 그다음에 꼭 노른자 안에 있는 것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흰자 정도에 있으면서 꽤나 좋은 시설을 좀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네네. 그래서 허니문 패키지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그걸 잘 배치를 해서 아까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산장 호텔도 한번 자보기도 하고 뭐 로마 같은 데는 역사존이 너무 크고 오래됐으니까 흰자 정도지만 시설이 좋다라든지 뭐 피렌체나 베니스는 또 중앙역 바로 앞에 우리가 자유여행을 해야 되니까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허니문 패키지에 잘 녹아져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네네네. 결론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우리 최 차장이 끝으로 하실 얘기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 호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지의 상황들을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처음 가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 같은 호텔을 이용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알고 이해를 하고 가시는 거하고 모르고 갔다 당황하시는 거하고 맞아요. 이거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역적인 이제 좀 한계가 있다. 네네. 하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 이상으로는 이제 잡아드리고 있고 이게 패키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호텔의 선택지가 이제 뭐 고르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품은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상품 자체가. 하지만 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뭐 내가 이걸 꼭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건 어느 정도 가능한 선은 또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늘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호텔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경험에 뭐 먹는 거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진짜 좋은 거를 또 이제 먹어보는 것도 이게 그리고 진짜 좋은데 가보는 것도 그리고 진짜 역사가 깊고 가치가 높은 뭐 미술품을 하나 보는 것도 이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별거 아닐 수가 있어도 이게 지나가면 되게 또 큰 경험으로 와닿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조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합리적인 좀 소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개개인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강요하진 않는데 조금 더 먼저 맛을 본 우리로서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번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다음에 또 축구 관련 축구는 보고 싶은데 허님은 여정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것도 머리 아픈데 그죠? 아, 예. 아, 근데 이게 지금 영상을 쓸지 모르겠는데. 쓸 건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